2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단 한 번도 대중에게 미움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무례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결코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았던 국민 MC 유재석. 그 사람이 가진 소통과 처세의 진짜 비밀을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당신도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하고 외롭게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낮 동안 직장이나 일상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날카로운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왜 그때 조금 더 단호하게 내 의견을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늘 바보처럼 웃으며 참기만 했을까?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지친 삶을 바꾸는 단단한 한 페이지 유노트입니다. 오늘 밤 귀 기울여 주실 이 짧은 시간이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쳐 홀로 가슴을 앓고 있을 당신의 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내일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줄 명확한 이정표가 되어 줄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무거워진 마음의 짐은 이제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유노트의 첫 번째 기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록, 거절의 기술입니다. 시계 바늘이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며 막 퇴근을 준비하는 순간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한 동료가 다가와 두꺼운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슬쩍 올려놓습니다. 그러고는 미안하다는 기색도 없이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이것까지만 좀 부탁해도 될까? 내가 오늘 급한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당신은 이미 온종일 모니터를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에너지는 완전히 바닥나 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수만 가지 거절의 이유가 소용돌이치지만 결국 입 밖으로 흘러나온 대답은 서글프게도 늘 똑같습니다. 아, 네. 두고 가세요. 제가 해놓을게요. 버스나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깊은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나는 그때 단호하게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죠. 우리가 언제나 부드럽고 배려심 넘치는 인물로 기억하는 국민 MC 유재석은 사적인 영역에서 누구보다 단호한 경계선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지인들과의 금전거래나 무리한 청탁을 거절하는 자신만의 철저한 일화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친한 동료나 후배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할 때 그는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과정에서 결국 돈도 잃고 소중한 사람도 잃게 된다는 잔인한 인간관계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선뜻 돈을 선물로 쥐어주며 갚지 않아도 되니 부담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행동은 단호하게 거절하되 사람의 자존심은 끝까지 지켜주는 유재석만의 정중한 방식입니다. 또한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스태프들의 아침 식사 비용을 결제할 때 가게 사장님이 연예인 할인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그는 아닙니다. 제 값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며 정중히 거절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호의나 이득조차 자신이 정한 원칙에 어긋나면 단호히 거절하는 그의 태도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착함은 결코 타인을 향한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소중한 감정과 영혼을 가장 무책임하게 내버려두는 자기 방임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매번 미안하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예스를 외칠 때 안타깝게도 세상은 당신의 그 귀한 친절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요구에 맞춰주느라 정작 내 마음속 방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그 친절은 사실 스스로를 향한 가장 잔인한 폭력일지도 모릅니다. 유재석의 거절이 이토록 특별한 이유는 행동은 거절하되
사람은 존중한다는 명확한 공식에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청을 거절할 때 결코 감정적인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내가 오랫동안 지켜온 원칙과 현재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렵다며 상황적 사실만을 건조하고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상대는 비록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을지라도 대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충분히 대접받았다는 깊은 충족감을 얻기에 결코 원망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 방법을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의 상황에 먼저 충분히 공감해 주되 안 되는 이유를 감정 빼고 객관적인 사실로만 제시하며 마지막에는 따뜻한 대안이나 응원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3단계의 기술입니다. 내 삶의 정원에 무례하게 들어와 꽃을 꺾으려는 이들에게 이제는 정중하게 문을 닫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소중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비로소 성숙하고 건강한 모든 관계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기록, 겸손의 배신입니다. 심리학에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거절당하거나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무조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만 하는 심리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릴 때부터 겸손해야 한다고, 남을 먼저 배려해야 착한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늘 나를 낮추고 양보하면 세상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존중해 줄 것이라 믿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과도한 겸손은 도리어 무례한 이들에게 나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좋다는 잘못된 허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하는 활기찬 점심시간이나 회의실 분위기를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웃고 떠드는 화기애애한 공기 속에서 갑자기 한 직원이 대화의 흐름을 깨고 당신의 작은 실수나 외모의 콤플렉스를 장난인 양 툭 던집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하고 당신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리며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파옵니다. 분명 선을 넘은 무례한 공격이지만 그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차마 내 손으로 깨뜨릴 수 없어. 당신은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바보처럼 함께 웃어넘기고 맙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이 흐르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도 겉으로는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스스로 위안 삼는 순간 마음속에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나 자신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서글픈 씁쓸함이 차오릅니다. 왜 우리는 무례한 농담 앞에서도 이토록 무기력하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단연 국민 MC 유재석일 것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대선배들과 어린 후배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모든 공을 타인에게 돌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경이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재석은 지독할 정도로 겸손하지만 대한민국 그 누구도 그를 가리켜 만만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의 깊은 겸손함 앞에서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아우라와 묵직한 권위가 느껴집니다. 그 비결은 그의 겸손이 아무런 힘도 없는 나약함이나 비굴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겸손은 자신의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실력과 명확한 자신만의 원칙,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단호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단호함 위에서 피어난 단단한 품격입니다. 방송 중 출연자가 지나치게 선을 넘으려 할 때 그는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나지막한 한마디로 분위기를 단숨에 장악해냅니다. 나의 가치를 증명할 내면에 단단한 힘 없이 무조건 자신을 낮추기만 하는 겸손은 상대방의 눈에 그저 다루기 쉬운 약점으로 비칠 뿐입니다. 무례한 이들의 비수 같은 언행에 계속해서 어색한 미소로 화답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독약을 주입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하더라도 화내지 않아. 대충 웃어 넘길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순간, 당신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지독한 감옥의 문을 열고 당당히 걸어 나오셔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겸손을 약점으로 삼아 선을 넘으려 한다면 더 이상 영혼 없는 미소로 화답하며 참지 마십시오. 차갑게 웃음기를 거두거나 고개를 들어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선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때로 나를 보호할 날카로운 가시를 돋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굽히는 것을 멈추고 내 안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만만한 존재가 아닌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묵직한 품격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록, 3초의 법칙입니다. 대중문화 평론가들과 대화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유재석의 소통 방식을 면밀히 관찰하며 찾아낸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초의 침묵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돌발 상황과 악플, 그리고 출연자들의 날선 언행 속에서도 그는 결코 상대방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의도적으로 완충지대를 만들어 상황을 통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격렬한 방송계에서 품격 있는 대화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사방이 무겁게 가라앉은 회의실 안에서 상사가 당신을 향해 날 선 고성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순간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것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다른 부서의 누락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치밀어 오르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강렬한 충동이 순식간에 온몸을 지배합니다. 지금 당장 큰 소리로 반박하고 싶고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상사의 논리적 모순을 파헤쳐 대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이성을 잃기 직전의 타이밍, 우리는 대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날카로운 언성을 내뱉거나 반대로 부당한 압박에 억울함이 뒤섞인 채 무기력하게 입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는 언제나 깊은 후회와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유재석이 이끄는 웹 예능 핑계고나 수많은 토크쇼를 보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처법을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 한 에피소드에서도 출연진 중 한 명이 예능적 재미를 주겠다는 욕심에 다소 무례하고 선을 넘는 돌발 발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당황하여 화를 내거나 정색을 하면서 스튜디오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지만 유재석은 결코 그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은 채 정확히 3초간 고요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 짧은 공백 동안 주변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이내 무례한 발언을 뱉은 당사자가 스스로 민망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과를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욱하는 분노 대신 선택한 3초의 여백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만든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반격이 된 셈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 자극을 던진 사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흔들기 위해 던진 분노의 미끼를 덥석 물어 똑같이 거친 목소리로 응수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가 설계한 감정의 흙탕물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분노로 맞서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과 정확히 같은 수준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일상이나 직장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무례한 공격을 마주하게 된다면 입을 열어 첫 마디를 뱉고 싶은 충동을 의도적으로 3초만 눌러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속도를 늦추고 마음속으로 깊은 호흡을 들이쉬며 하나, 둘,
새 숫자를 세는 그 짧은 정지만으로도 감정이 폭주하여 나중에 후회할 실언을 막고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 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짧은 공백을 내가 온전히 지배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날카로운 말의 비수도 당신의 고요한 평정심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내뱉는 거친 말보다 강한 것은 그 말을 멈추어 세우는 고요한 침묵이며, 3초의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상처받지 않고 대화를 주도하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기록, 뒷말의 부메랑입니다. 잠시 한낮의 피로를 식히기 위해 찾은 회사 탕비실이나 휴게실 한 구석의 풍경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몇몇 동료들이 모여 고개를 맞대고 자리에 없는 한 동료의 이름을 나지막이 들먹이며 험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자극적인 추측을 섞어가며 타인의 삶을 가차없이 도마 위에 올리고 질근질근 씹어댑니다. 그러다 문을 열고 들어선 당신을 발견하고는 은밀한 눈빛을 보내며 대화에 동참하기를 권합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번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 그 무리에서 소외당하고 싶지 않다는 은근한 압박감과 동조해야만 무리에 섞일 수 있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당신은 깊은 갈등에 휩싸입니다. 결국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영혼 없는 맞장구 한마디를 보태고 돌아서는 길. 왠지 모르게 입안이 씁쓸하고 마음 한구석이 오물이라도 묻은 듯 무거워집니다. 연예계라는 가장 화려하면서도 온갖 시기와 질투. 모함이 판치는 야생 같은 곳에서 유재석이 수십 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절대적인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내 입으로 절대 남의 뒷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석에서조차 부재 중인 누군가를 깎아내려 대화의 재미를 사거나 타인과의 가짜 결속력을 다지는 비겁한 방식을 철저히 경멸합니다. 오히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거나 내가 아는 그 친구는 참 좋은 면이 많다라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방어막을 쳐줍니다. 수많은 파벌과 이합집산이 반복되는 냉혹한 생태계 속에서 이처럼 자신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세야말로 사방에서 날아오는 구설수와 시비로부터 유재석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온전히 지켜낸 가장 강력한 갑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잔인한 진실은 타인의 불행이나 실수를 함께 씹어삼키며 만든 연대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신의 눈앞에서 누군가를 신나게 욕하며 비밀스러운 동맹을 제안한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내일 다른 자리에 가서는 당신을 주인공으로 삼아 등 뒤에 칼을 꽂을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뒷말을 공유하며 얻는 일시적인 소속감은 결국 나에게 몇 배의 독이 되어 돌아오는 감정의 부채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는 천박한 대화의 자리에 당신의 고결한 가치와 품격을 굳이 섞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에서 멀어질까 두려워 무례한 뒷담화에 억지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주는 행동을 이제는 과감히 멈추어야 합니다. 그 시끄러운 오물의 무리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침묵으로 명확한 선을 그으십시오. 나는 그 사람에 대해 잘 몰라서 라는 담백한 한마디로 대화를 차단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무례한 언어 습관으로부터 나 자신의 맑은 영혼을 지키고 나아가 내 삶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어기제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부메랑은 결국 가장 날카로운 각도로 내 가슴을 향해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영혼 없는 동조를 멈추고 내 입과 귀의 품격을 지켜낼 때 당신은 비로소 가짜 관계들이 주는 피로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온전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내려간 유노트의 첫 번째 기록,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리한 부탁 앞에서 나를 지켜내던 거절의 기술부터 겸손이라는 미덕 뒤에 숨은 만만함을 경계하는 법, 무례한 공격을 우아하게 무력화시키던 3초의 법칙, 그리고 내 영혼의 품격을 더럽히던 뒷말의 부메랑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서 있는 국민 MC 유재석의 삶을 통해 들여다본 이 차갑고도 단단한 지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복잡한 관계 속에서 홀로 상처받고 있을 당신의 지친 밤에 작은 위로와 명확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 혹은 조직 안에서 늘 착하고 유순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너무나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소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며 당신에게는 그럴 의무 또한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 내 내면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나를 먼저 소중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비로소 성숙하고 건강한 모든 관계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밤 유노트가 전해드린 이 묵직한 기록이 당신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덜어주었다면 구독을 눌러 매일 밤 유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함께 열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유독 고단하고 지쳤을 소중한 누군가에게 이 따뜻한 지혜를 나지막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지치고 억눌렸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평온하고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